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0시 한 16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 정치본색 10시 50분에 원래 시작을 합니다. 방송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한 한겨레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10시 50분까지 원래 방송 시간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 바로 이 직전에 10시쯤에 갑자기 지금 속보가 떴어요. 9시 55분에 연합뉴스 송고 시간이 나온 게 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씨가 조속한 직무정지, 대통령직으로서의 직무정지, 윤석열 씨에게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극단적 행동 재현이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한동훈 씨 발로 기사가, 연합뉴스 기사가 나온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윤석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겠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빼기로 했으니까요. 윤석열이 주요 정치인 반국가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할 우려가 있다. 체포를 지시를 했다. 그리고 과천의 수감 계획도 파악됐다. 라고 국가 반란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라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본인도 지금은 더 이상 발을 빼려고 했었잖아요. 사실 한동훈 씨가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발을 빼고 탄핵을 저지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익이 없다. 본인은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진만 보면 한동훈 씨가 발언을 하고 있고요. 옆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이네요. 관련해서 평론가들이 오기 전에 정계한 스픽스 대표와 이 지금 사태에 관련해서 긴급하게 저희도 방송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서로 간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한번 걸겠습니다. 정계한 대표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뭐 놀랄 건 없고요. 예, 뭐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잠깐 지금 잘 들어가고 있나요? 오디오는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오디오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한동훈 자신이 이미 이제 체포 대상이 되었고 과천에 있는 구치소에 구금이 될 수 있었다. 방첩사가 나서서 정치인들, 윤석열 대통령에 반하는 정치인 전체를 전부를 구금과 그리고 조치를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충격이었을 테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번 내란 사태를 만들었던 주범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며칠 동안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걸 그렇죠. 했을 거고요. 네. 어제 저녁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힘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게요. 어제 밤 사이에 어제 저녁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는 분위기가 다수 의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200명이 동의를 할 경우에 김건희 특검이 가고 7일 날 7시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토요일 7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러면 제 의결로 통과되고 대통령 탄핵 그 소추안이 부결이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김건희를 막기 위해서 모든 지금 국정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게다가 국민의힘 망하는 거죠. 뭐 7일 이후로는 그렇죠. 망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의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예. 그때부터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이 출발해 버리지 않습니까? 아, 거기다가 이번에 반란 또는 쿠데타와 내란을 주도했던 자들이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네. 파이낸셜 뉴스의 속보는 지금 다른 곳에서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군인권센터가 봤을 때는 2차 계엄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육군 부대 특정이 안 됐습니다. 육군 부대에 8일까지 소집대기가 지금 발령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대인지는 특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군인권센터의 정보로는 2차 계엄 정황이다. 8일까지 소집대기 돼 있다. 8일까지 소집대기 돼 있기 때문에 지금 7일날 7시였잖아요. 국회에서 네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소집을 해서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특검이었죠. 탄핵이었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게 두 개가 다 통과돼야 윤석열 씨의 직무 정지, 특히 탄핵이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탄핵이 통과되려면 200명이 그냥 와야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제적원 200명이 그냥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찬성해야 되는 거죠. 300명 중에,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상황에서 통과가 되기 직전 또는 통과 이후에 제2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예. 지금 엊그저께 국민의힘 당 대표 그리고 중진 의원들이 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예. 그 국힘 집권 여당에서도 얼마나 나이브하게 정말로 단순한 경고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경고. 그게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경고 차원에서 급 좀 줬는데 이 예. 해프닝으로 끝이 났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탄핵이냐라고 하는 것, 자, 그런 안일한 생각과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지금 행동 그리고 군부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7일날 저녁 7시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김건희 특검 재의결과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결, 이런 것들을 섞어서 보면 대통령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선거는 부정이었다. 여전히 국회는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라는 인식에서 한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대로 둬서는 한동훈 개인이 죽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가 다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아침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국힘 내부에 있는 당 지도부와 어제 제가 통화를 해봤을 때는 예. 분위기가 탄핵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특검 문제는 열어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일종의 절반은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고 절반 정도는 민심에 거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자 이런 쪽이 있었지만 예. 오늘 아침 이 상황이 급변했다. 추가적인 정보가 분명히 한동훈 대표에게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겠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민주당은 급박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제도 제2의 계엄 선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가능하면 나가지 않도록 국회 주변에 있거나 국회의사당 안에서 계속 그 토요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그 시간까지는 긴급 소집을 사실상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시민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그런 주장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 자, 7일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요. 오늘 이제 예. 7일 7시에 국회에서 탄핵이 지금 한동훈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지금 오늘 며칠이죠? 12월 6일 아닙니까? 그렇죠? 12월 6일 오늘부터 국회를 사수해야 되는 시민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국회를 사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시민사회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오늘과 내일인데요. 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렇게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과 내일 이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이제 위기감을 일단 가지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로 몰려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집권 세력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잠깐만, 예, 그 의견 듣기 전에요. 지금 또 연합뉴스에서 속보가 날아왔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표결 2시간 앞당길 수도, 내일 오후 5시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빨리 앞당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국회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빨리 셋불도 당기면 빼라고 빨리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민주사회를 기본 헌정을 지키는 데는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자,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제 대응 체계 부심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시간도 당기는 게 필요하고 시민사회와 손을 잡고 대통령이 도발적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이제 뭔가 압박을 넣어야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집권 세력 내부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의 다선 중진, 국민의힘과 관련되어 있는 또 사회 원로 인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관과 단체와 그리고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보수 진영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도발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집권 세력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특이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은 사실상 전쟁이 임박하에 있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상황 하나하나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발의를 이미 했죠, 우리가. 네네, 했습니다. 탄핵 발의하고 24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고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보고 이후에 24시간 기준일 거고요. 발의 이후에는 48시간 이후 72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이제 확인 좀 더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5시 이야기를 아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지금 아침에 매우 중요하게 저희들이 확인해야 할 일종의 체크 포인트가 될 거고요. 또 국힘에서 지금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진들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과 뭔가 중재를 해보겠다고 찾아갔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단순한 해프닝으로 설명하면서 실패한 쿠데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던 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제 선관위와 관련돼서 뭐 스카이 데일리인가 뭐 1인 미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국정원에서 전산 조작이 확인됐다라는 긴급 보도를 했던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 스카이 뭐 일단 국정원에서 뭘 했다고요? 국정원에서 과거에 선관위의 서버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서 조작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을 헌정사상 최초로 보도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어제 퍼뜨리면서 국힘 쪽에서 마치 선관위에 경분이 들어가는 것이 정당했다라는 논리로 이제 기사 하나가 떴는데요. 여론 조작을 시도했군요.
예. 여론 조작. 자, 그래서 뭐 그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이 언론이 지난 6년, 7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황교안, 민경욱 전 의원 이 주장하는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는 걸 계속 보도했던 매체고요. 예.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한 이제 1인 미디어가 어제 갑자기 단독 보도를 냅니다. 예. 선관위의 전산 조작이 확인이었는데 누가 확인을 했느냐? 국정원 요원들이 가서 확인한 적이 있고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중앙선관위가 경군에 의해서 전산관리국의 서버를 지금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 이런 정보를 확인했다라고 단독 보도를 했고 그게 막 어제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선관위에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보니 그 기사는 일종의 종교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서는 합리적 설명과 이성적 접근으로는 절대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사다. 이 말은 선관위의 서버가 조작되거나 그리고 왜곡이 되었다, 선거 부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신과 믿음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선관위는 그렇게 해서 선거 부정과 관련된 어떤 조사, 심지어 국정원 조사에서도 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산망에 있는 모든 데이터, 결과치의 증거자료가 다 보관이 돼 있다. 무엇이냐? 바로 투표 용지가 지금 중앙선관위에는 다 보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기 전의 모든 투표 용지는 다 보관이 돼 있다. 이런데도 이런 허위 그리고 과대망상적 주장을 하는 언론이 있다는 것은 언론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요거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지금 부정선거를 외쳐왔던 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극단적인 지지 세력 중에 일부가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극우 유튜버로 활동을 했고요. 그 극우 유튜버들의 채널을 윤석열 씨가 아주 자주 보고 있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왔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 왜 선관위였냐와 관련해서는 이제 단기로는 지난번 총선이 엉터리였다. 부정선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다시 해야 된다. 선거를 다시 하면 장기적으로 사법부와 행정부를 지금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씨로서는 사법부, 검찰, 준사법부인 검찰과 그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사법부를 본인은 스스로 장악을 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행정부를 이미 장악을 했으니까요. 입법부까지 장기적으로는 장악할 수 있게 선거를 다시 하겠다. 선거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였다라는 논리 또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관위를 들어갔고 선관위에서 서버를 뭐 뺏어왔다. 계엄군이. 이거는 헛소리인 거죠. 헛소리죠. 어제 간 건 아니고 이제 복제해서 갔을 수는 있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거는 이제 어제 국정조사에서 분명히 선관위에서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예, 선거 사무실 안에 직원이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동태만 살폈지 하드디스크랄지 컴퓨터는 뺏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그 부분들은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스카이데일리라는 이상한 극단적인 이 어떤 매체 그리고 황교안 씨랄지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극단적인 생각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서버를 가지고 갔다라는 거는 그들의 주장인 거고요. 그거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예.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중앙선관위 서버, 국정원과 관련된 뭐 조작 확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사실이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있다는 것. 또 오늘 이런 그 탄핵
동의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예. 대통령의 판단 하나하나가 매우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2년 전에 대통령 선거조차도 10% 이상 포인트의 차이로 이길 수 있었는데 결국 0.73밖에 이기지 못한 것도 선거 부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건 이제 소문이지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선관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극우 유튜버들의 일방적 주장을 대통령이 믿었다, 받아들였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런 이제 상황이 오판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오판을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든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중앙선관위를 이번에 난입하고 침탈하려고 했던 것도 연관이 이제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제가 어젯밤에 확인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통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뒤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그 위기감이 한동훈을 결정적으로 탄핵 찬성 쪽으로 돌린 배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을 이렇게 됐으면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나온 보도자료, 기자회견문을 보니까요, 이러네요.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포착, 복수의 육군부대, 탄핵안 표결 다음 날까지 지휘관 비상 소집 대비 지시,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 있고요.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 복수의 부대는 상급 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12월 8일 일요일까지 지휘관 비상 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 12월 8일은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정된 12월 7일의 다음 날이다. 예.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는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인데 이 오전 10시 30분 이후에 복수의 부대가 상급 부대로부터 지침을 받았다는 거죠. 휴가 가지 마라. 네. 그때가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내지 1시간 상관으로, 1시간 간격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지휘관 비상 소집이 있을 수 있다. 휴가 가지 마. 라고 육군 복수의 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바로 야당이 탄핵소추안의 뜻을 밝힌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이후에 약 1시간 직후에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윤석열 씨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네. 예,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하명을 하면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또 국군 아니겠습니까? 자, 국군이 이제 따르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던지하고요. 네.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수행할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만약 그런 방식의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에 자, 국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불법적인 명령은 이행을 하지 않아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제 설득 작업, 그리고 국민적 압박,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하게 좀 밀어붙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의 뜻에 따라서 군인들이 바로 움직여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제2의 비상계엄을 선언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선다.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김용현이 일단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첩사령관, 여인영이가 주도해서 모든 걸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찌됐든 계엄사령관이었지만 모르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누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도해서 진두지휘를 할 것이냐.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군인들이 다 따라서 이미 실패하고 국민의 힘으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막았던 이 상황을 과연 뒤집어서 윤석열 뜻대로 계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물론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봅니다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첫 번째. 그리고 만일 하나 뭐 지난번 광주 민주화 항쟁 때도 그 계엄군이라는 게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고 극단적인 지시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뭘 먹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국가적인 비극이 초래되고 뭐 이거는 무조건 100% 완벽하게 막는 것이 맞죠.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어떤 2차 계엄이랄지 이런 것들을 도발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윤석열 씨 자체가 1차 계엄을 도발했던 미치광이에요. 네. 미치광이고 지금 본인과 본인의 처 김건희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분노, 공포에 빠져 있는 인간입니다. 이거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고 미치광이 한 놈이 지금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어떤 짓을 벌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자 주변에 있는 자들도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한 자들이거든요. 김용현이 지금 하는 짓을 보십시오. 네.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한 인간들입니까?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하면서 결국은 본인의 목숨 부지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것만 생각하는 인간들이에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먼저 막아야 됩니다. 예. 자, 완벽하게 방어해야 한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어찌됐든지 그런 정황들이 읽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야당은 야당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자 탄핵 찬성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힘 내부의 반응은 또 어떤지 이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자, 여기에서 국힘이 사실상 분열이 되어서 쪼개진다. 뭐 이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휩쓸려가는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쪽이 아니라 한동훈 당대표 쪽으로 돌려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자, 그런 걸로 보면은 오히려 자, 한 2시간을 땡긴다. 몇 시간까지 땡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탄핵안 표결에 예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 내일 상황이 자 지금 윤석열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까지 전망했던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로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다. 이성적인 설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번에 윤석열을 찬성하는 쪽으로 윤석열 편을 드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사망을 예고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냥 이익되는 대로 쫓아갔기 때문에 찬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역동적으로 오늘 내일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돼버렸습니다. 15분 후에 국민의힘이 비상의총을 소집을 하고 거기에서 갑론을박을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존의 권성동 등을 비롯한 권성동이나 뭐 김재원 등 의총이니까 이제 김재원은 들어가지 못하겠네요. 권성동 등을 비롯한 윤핵관 세력이 제대로 발언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국민 여론을 봤을 때는 본인들의 사익, 본인들의 부조리를
가 드러나고 나중에는 불법적인 일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침묵을 하거나 온건하게 말할 가능성, 그리고 이른바 한동훈 계열이라고 알려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김성환 평론가, 김연아 평론가가 자리를 했거든요. 10시 50분부터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데 조금 좀 빨리 한 30분 일찍 시작을 해서 또 정계한 스픽스 정계한 대표 덕분에 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끝으로 혹시 한동훈 대표 예.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예. 또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참 이것을 희비극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참 그렇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그래도 뭔가 희망의 씨앗은 생긴다는 것이고, 예. 민주당도 지금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하루 이틀 정도 정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가되 국민들의 좀 불안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대안을 내놓고 내일 모든 것을 건네자, 예.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펙스 정계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